안녕하십니까. 국민의힘 법률자문 부위원장 정상환 변호사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백현동 사건의 두 번째 범죄 혐의, 그 유명한 백현동 아파트의 옹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보시죠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땅을 깊게 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땅을 깊게 팠던 이유는 인근에 성남 비행장이 있어서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을 밑으로 깊게 파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미 성남시의 요구로 많은 땅의 R&D 부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시행사 측에서는 땅을 깊게 파들어가서 그리고 이 옹벽을 높게 세우고 옹벽에 바짝 붙여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를 건축해서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지금의 문제점에 이르게 된 원인입니다. 이 옹벽과 관련해서는 산지관리법 위반도 문제가 되고요. 주택법 위반도 문제가 되는데 먼저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이 옹벽의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옹벽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죠. 그런데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났을까요? 50m나 된다고 하는 길이 300m, 높이 50m의 이 거대한 옹벽이 어떻게 허가가 났겠습니까? 더군다나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에서 지었는데 말이죠.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. 보시는 이 건물이 커뮤니티 센터입니다. 여기 전면에서 보시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. 이 커뮤니티 센터는 총 5층인데요. 여기서부터 지하에 있고 4층, 5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. 이 시행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. 이 커뮤니티 센터가 이 옹벽을 밑에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옹벽의 높이는 여 밑에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에서부터 재야 된다. 그러면 15m가 넘지 않는다. 이것이 시행사 측의 논리입니다. 그런데 이 주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. 먼저 이 옹벽은 길이가 300m가 되는데 이 커뮤니티 센터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. 그러면 커뮤니티 센터가 없는 이쪽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이쪽은 당연히 15m가 넘지 않습니까? 두 번째 문제점은 좋다. 그러면은 이 커뮤니티 센터의 꼭대기에서부터 잰다고 하자. 그렇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커뮤니티 센터 꼭대기에서 재야 된다는 그 논리의 바닥에는 이 건물이 옹벽을 지탱해주는 지지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 옹벽 밑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?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도 이 아파트 꼭대기에서 재야 된다. 이런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? 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렇겠습니까?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옹벽을 지탱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?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이 아파트나 커뮤니티 센터나 마찬가지입니다. 커뮤니티 센터에도 게스트 하우스가 있고요. 여기 스터디 카페도 있고, 독서실도 있고, 또 놀이방도 있고, 체육관도 있고, 각종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이 늘 활동하는 공간입니다. 어떻게 이런 공간이 옹벽을 받쳐준다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습니까?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내주었지만 막상
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준공 허가를 내달라고 하자 이것을 보류합니다. 커뮤니티 센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.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 건축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 지었는데 왜 사용승인 안 해주느냐,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런데 1심 법원에서는 성남시의 사용승인 보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왜요? 커뮤니티 센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만약에 자연재해가 나서 이 토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겠습니까?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처음에 건축허가 다 해줘놓고 나중에 사용 승인을 보류했던 것입니다. 이 옹벽과 관련한 이 산지관리법 위반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.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땅을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? 이렇게 팠을 경우에는 형질 변경된 부지의 최대 폭의 2배의 거리만큼 투영한 거리에서 이 각도를 재가지고 25도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. 이것이 원지반입니다. 원지반. 이건 깎여나간 거죠. 이 원지반이 이렇게 가는데 이 각도가 25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.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아파트가 이 25도 이하가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25도를 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그런데 이 시행규칙에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. 이 원지반이 아주 튼튼하면은 25도를 넘어서도 괜찮다. 이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현장의 이 토지 안반의 재질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. 위험성이 많다고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음으로 이 옹벽과 관련해서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법에 의하면요, 옹벽을 세울 경우에는 옹벽의 거리만큼 이 건물 사이에 간격을 띄워야 된다. 이격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옹벽 높이가 얼마라고요? 최대 50m입니다. 요 거리, 차 한 대 제대로 지금 못 지나갈 그런 거리입니다. 바짝 붙여서 지었습니다. 물론 주택법에도 단서조항이 있습니다. 뭐냐 하면 이 옹벽보다 이 건물의 탑하기를 더 깊게 했을 경우는 이 거리를 그만큼 이 높이만큼 띄우지 않고 5m 정도만 띄우면 된다.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이 거리가 5m가 되는지 의문이고요. 기본적으로 이 옹벽의 탑하기하고 이 건물의 탑하기가 비슷하지 않았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주위에 건축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이런 식으로 옹벽 가까이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은 대단히 그 예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상황이다.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산사태라도 난다면 이쪽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바짝 붙어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이 예상이 됩니다. 현재 성남시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난처한 점이, 만약에 이게 사용 승인을 끝끝내 안 해줄 경우에는 여기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
소유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. 허가를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, 문제는 이런 건축 허가를 애초에 내줬던 성남시의 공무원과 최종 허가권자인 성남시장에게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과연 이런 산지관리법이나 주택법 위반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두 눈을 뜨고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